전자개표기 도입과 부정선거 시비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시작된 날부터 오늘까지 부정투개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냐 기계가 정직하냐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기계를 사람이 했을 때 너무나 부정을 하니까 기계를 하면은 속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계는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허상과 개표 부정을 막고 밤샘 개표를 개선하자고 하는 이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김영삼 정부 때는 터치스크린에 의한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할 수 있는 전산조직을 하자 이래가지고 했지만은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감사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이게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2000년도 2월 16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서 전자개표기에는 만들더라도 이게 보궐선거에서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속여서 결국은 돈을 받아내가지고 이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2002년 6월 13일날 이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2002년 12월 19일날 이 제16대 노무현 당선 때 불법 전자개표기 가동이 됐다라고 해서 2002년 12월 24일 선거 끝나고 5일 만에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한 달 뒤인 2003년 1월 27일 이거를 다시 한 80개 개표구에 대해서 재검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아서 2003년 2월 한국논단을 보면은 정유라 세종대 겸임교수가 그랬습니다. 대구나 부산 등에서도 수개표 실시로 전자개표 조작을 의혹을 밝힐 촉구대회를 했지만 여론에 뜨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발가벗고 뛰는 공정 경쟁이다. 여야 국민은 개표 의혹을 꼭 밝혀야 된다. 전자개표기 이것에 대해서 2004년 1월 한국논단에 지만원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선거 때 했던 대선 개표는 불법 로봇이 벌인 전자 쇼였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증거 이전의 논리의 문제다 해가지고 16대 대선은 전자 쿠데타. 판사도 국민도 모두 코미디 주인공.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공무원과 이해 대상자들의 감시를 모두 배제시킨 채 블랙박스에 불과한 전자개표기 혼자 표의 분류, 계산 이렇게 해서 방송국으로 통신까지 다 했다. 지금 7, 8대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또 하는 얘기를 그 당시 똑같이 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은 기계를 만든 사람의 양심과 능력 하나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개표기 공급업체 선발 과정에서 과정을 비밀로 취급했다. 검증 없이 선거 직전인 12월 15일 일방적으로 선관위가 통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결국은 쓰레기 같은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쓰레기를 뱉어내는 기계뿐이다. 전자개표기는 명령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자쇼를 만들어서 CD를 순간적으로 놓고 기계를 돌리면 정당 창관인들은 전자개표가 벌이는 쇼만 구경한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는 절대로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2007년 2월 8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성명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한명숙 총리나 김성호 법무장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2003년도 16대 대선 프로그램 오류의 해킹 가능성을 수사하는 왜 않고 개표기가 지금 이게 이게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납품을 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또 돈을 뇌물을 또 수수료 해가지고 4명이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대 대선 전자개표 의혹이 있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표 조작 의혹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근데 또 한명숙 총리는 그 당시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였다. 그러나 이거는 거짓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4월 16일 주성명 의원이 전자투개표 금지 개정 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2007년도 7월에 이제 이 수작업에 의한 개표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에 하니까 국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라고 해서 내놓는 내용이라는 것이 투표지 분류를 수작업이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 개표 등 이게 비능률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뭐르나. 그러나 투표소마다 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분산되어 개표한 결과에 대해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유무효표에 대한 판단이 집중 개표의 경우보다 제각각 나타날 수 있어서 분산 개표로 인하여 선거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개표 결과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내놓습니다. 2007년도 5월 13일 한나라당에서는 12월 19일, 2007년도 12월 19일이죠. 이제 이명박 할 때 대통령 선거 개표 부정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경원 대변인이 그 당시 2002년도 또 개표 부정 시비를 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주관의 투개표에 어떤 부정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근데 2011년도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 디도스 공격이 벌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낙검수는 결국은 이거는 내부에서 소행이 있다. 외부 것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2012년 1월 2일 날 내부자 공모에 대한 의혹들은 뒷받침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당시 이 디도스 공격을 한 것은 한나라당 최고식 의원과 의원실 직원과 IT 업체 직원 등이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맨 변명만 합니다. 전작에 이제 2014년 8월 18일 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그 당시 참여연대가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다 자료를 공개해라. 다 감추고 있다가 3년 만에 이제 이거는 또 일부 이렇게 공개를 해라. 참여연대가 요구한 라우터 정보는 특정 일시에 한정된 것으로 새 기록을 가공 생산하는 수준의 작업을 요하지 않는데 이게 다 공개해라. 또 이런 또 판단을 했습니다. 2013년 국회의원 새누리당입니까? 국회의원 유승우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전자개혁 표기를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투표지 분리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 문상부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10년간 한 번도 오류가 없었다라고 수차례 증언을 했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문상부 사무총장을 이중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 사유한 자체도 위반이지만 혼표가 다량으로 나왔는데 중앙선거관리위가 은폐한 것이고 그 원인은 프로그램 조작이다. 2013년 12월 3일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관련해서 국회보에 실린 이 글을 보면은 이게 이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뭐라고 하는 거니 기계는 속이지 않는다. 사람은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 글이 나왔습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요약을 보면 지금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먼저 그러니까 제18대 대통령 당선 시각은 12월 19일이 아니고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확정이 된 걸 다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미리 방송사에다 다 내보낸 결과다. 그러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령표 문제도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이거 발표된 거죠. 투표인수는 2,841만 2,222명인데 1시간 후인 오후 6시 투표인수를 보면은 2,600만 명으로 해서 한 2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대선의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내란 및 국헌문란죄로 국민들이 지금 고발돼 있고요. 2013년 5월 9일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및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원세훈, 김용판, 이종호, 문상부, 김하영, 댓글령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 유지해야 될 사법부는 지금 대부분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기계는 거짓말을 못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자개표기 이 부분에서 최근에 나온 이런 기사죠. 북쪽이 대한민국을 훤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을 한 2만 명 해킹을 했는데 그 2만 명 해킹한 그 내용들은 결국은 이 정부 요직들 다 한 거 아니겠느냐.
뭐 할 일 없어서 해킹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테크놀리틱스 사이버 보안 문제 연구 전문 연구소에서 나오는 게 사이버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지는 러시아에 의해서 2위다. 중국, 미국과 같은 순위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세계 6위다. 사이버 정보 평가 능력은 7위다. 군사력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중소국 중에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투표소 수개표 장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야 됩니다. 선거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집중 개표로 따른 제2차 역기능 밤샘 개표로 인해서 업무 손실, 업무 결손 같은 것도 막을 수도 있고 공무원들 공정성 확보하는 것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소 수개표 도입에 된 전자투표기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6년도에 2천 몇백억을 들여서 도입을 한 걸로 압니다. 이 기계를 만드는데. 투표소 수개표의 장점. 신속 정확한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13,542군데에서 보통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유권자가. 그러면은 뭐 한 2,000여 명 정도 투표할 걸로 보고 그분들은 1시간 이내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투표소에서 수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재 입장이 뭐냐? 국회에서 뭐 강동원 의원이나 이런 뭐 몇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기상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궤변의 논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는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다 하고 있습니다. 뭐 필리핀도 하고 있고요. 이 독재에 이 젖어들었던 분들이 투표 그 집중 개표를 하면 안 되고 투표소 수개표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불감증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진짜 주인이 되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표소 수개표.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그 당시 이제 양영일 의원이 2006년도 4월 6일 날 이걸 냈습니다. 현행 그 집중개표 방식을 개표 결과가 지연이 많고 예산도 많이 되고 그러니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게 그 공명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니까 하자고 했는데, 이게 투표소 개표를 위해 개표관리사무를 투표관리관이 수행을 하자 해서 하여튼 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 의견이 뭐라고 나왔는가니, 장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그 전문위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법을 하면은 만들기 전에 전문위원들 이제 검토 보고서가 있는데요. 투표소마다 개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분산되어서 개표한 결과에 대해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2008년도 6월 달에 17대 국회가 만료가 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게 지금 수작업에 의한 개표 의무화를 하자. 수작업만 하자. 전자개표기 폐기하자. 라고 한 것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007년도에 발의를 했는데 이게 또 이런 발의를 했죠. 그랬는데 현재 투표지를 분류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계장치, 투표지 분류기 이거는 이제 유관에 의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표지 분류를 수작업에 의하여 반드시 하게 할 경우 개표 사무원의 피로를 증가시킨다. 이런 논리를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는 거짓말이고요. 2008년 17대 국회 또 만기와 함께 자동 폐기가 됩니다. 결론. 국가 개조의 초석입니다. 진보에서 보수까지 제 용어는 이 용어는 안 쓰려고 했는데 정말 수국골 통해서 좌빨까지 국민 대통합의 유일한 해법 투표에서 수개표입니다. 내가 찍은 표 내 손으로 개표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수총원 지금 강동원 의원께서 굉장히 국회에서 혼자 고군분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실현을 위한 실천운동을 해서 저희들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서명도 받을 거고 전국의 각 단체별로 지지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도 요청을 받을 거고요.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도 해볼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국회의장단이나 정당 대표 등도 방문을 해서 입법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우리 인권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전에는 다 손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기계로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가지고 다 부정을 하니까 다시 손으로 가야 됩니다. 손으로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 주권과 인권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인증샷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저희 투표소 수개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회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개표기의 도입과 부정선거 시비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시작된 날부터 오늘까지 부정투개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냐 기계가 정직하냐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기계를 사람이 했을 때 너무나 부정을 하니까 기계를 하면은 속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계는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허상과 개표 부정을 막고 밤샘 개표를 개선하자고 하는 이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김영삼 정부 때는 터치스크린에 의한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할 수 있는 전산조직을 하자 이래가지고 했지만은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감사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이게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2000년도 2월 16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서 전자개표기에는 만들더라도 이게 보궐선거에서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속여서 결국은 돈을 받아내가지고 이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2002년 6월 13일날 이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2002년 12월 19일날 이 제16대 노무현 당선 때 불법 전자개표기 가동이 됐다라고 해서 2002년 12월 24일 선거 끝나고 5일 만에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서 한 달 뒤인 2003년 1월 27일 이거를 다시 한 80개 개표구에 대해서 재검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아서 2003년 2월 한국논단을 보면은 정유라 세종대 겸임교수가 그랬습니다. 대구나 부산 등에서도 수개표 실시로 전자개표 조작을 의혹을 밝힐 촉구대회를 했지만 여론에 뜨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발가벗고 뛰는 공정 경쟁이다. 여야 국민은 개표 의혹을 꼭 밝혀야 된다. 전자개표기 이것에 대해서 2004년 1월 한국논단에 지만원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선거 때 했던 대선 개표는 불법 로봇이 벌인 전자 쇼였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증거 이전의 논리의 문제다 해가지고 16대 대선은 전자 쿠데타. 판사도 국민도 모두 코미디 주인공.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공무원과 이해 대상자들의 감시를 모두 배제시킨 채 블랙박스에 불과한 전자개표기 혼자 표의 분류, 계산 이렇게 해서 방송국으로 통신까지 다 했다. 지금 7, 8대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또 하는 얘기를 그 당시 똑같이 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은 기계를 만든 사람의 양심과 능력 하나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개표기 공급업체 선발 과정에서 과정을 비밀로 취급했다. 검증 없이 선거 직전인 12월 15일 일방적으로 선관위가 통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결국은 쓰레기 같은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쓰레기를 뱉어내는 기계뿐이다. 전자개표기는 명령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자쇼를 만들어서 CD를 순간적으로 놓고 기계를 돌리면 정당 창관인들은 전자개표가 벌이는 쇼만 구경한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는 절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 개표 등 이게 비능률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답변이 모르나. 그러나 투표소마다 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분산되어 개표한 결과에 대해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유무효표에 대한 판단이 집중 개표의 경우보다 제각각 나타날 수 있어서 분산 개표로 인하여 선거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개표 결과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내놓습니다. 2007년도 5월 13일 한나라당에서는 2007년도 12월 19일이죠. 이제 이명박 할 때 대통령 선거 개표 부정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경원 대변인이 그 당시 2002년도 또 개표 부정 시비를 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주관의 투개표에 어떤 부정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근데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이 벌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낙검수는 결국은
이거는 내부에서 소행이 있다.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2007년 2월 8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성명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그 한명숙 총리나 김성호 그 법무장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2003년도 16대 대선 프로그램 오류의 해킹 가능성을 수사하는 왜 않고 개표기가 지금 이게 그 몇천 이게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납품을 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또 돈을 뇌물을 또 수수해가지고 4명이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대 대선 전자개표 의혹이 있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표 조작 의혹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근데 또 한명숙 총리는 그 당시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였다. 그러나 이거는 거짓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4월 16일 주성명 의원이 전자투개표 금지 개정 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2007년도 7월에 이제 이 수작업에 의한 개표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에 하니까 국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라고 해서 내놓는 내용이라는 것이 투표지 분류를 수작업이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니